네, 안녕하십니까. 차기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2주차 주요 환경안전 업무 및 그에 따른 업무 차관점, 업무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업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차량 운행 감지 센서 및 알람 설치입니다. 이건 이제 전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 했던 업무 중에 좀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착안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했던 업무 위주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차량 운행 감지 센서 및 알람 설치 건인데, 이거는 왜 하게 됐냐면은 저희 공장이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뭐 지게차도 세 대가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이제 뭐 화물 트럭도 포함되면은 공장 안에 이제 외부 도로에 차량들이 생각보다 수시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로 인해서 차량과 사람의 충돌 위험이 되게 높은,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법도 이제 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를 이제 더 컨트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차량 운행 감지 센서 및 알람을 설치했는데, 이걸 할 때 사실 센서 전문 업체랑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이제 센서 전문 업체가 아닌 일반 전기 업체와 이제 조인을 해서 설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센서 쪽에 대해 센서 설치는 잘 하시는데, 이제 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회로 구성 같은 게 명확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은 이런 공사건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관련 부서에다 넘기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설비팀, 설비보수팀, 설비보전팀, 그런 데에다가 넘겨서, 나는, 그러니까 시방은 줘야죠. 구체적인 스펙,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어떤 타이밍에 어떤 소리 크기로 얼마간 지속되게 어디서 울렸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은 줘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구현하고, 구현되게 이제 공사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가장 안전관리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깔끔하고 쉬운데, 이번 거는 사실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공사업체랑 조인해서 이제 같이 했는데, 결국에는 저도 처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업체도 센서 전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애초에 원했던 것이 좀 정확하게 구현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 제가 좀 명확하게 잘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금전적인 한계 때문에 그 이상적인 상황을 이제 구현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아쉽게 생각이 되고, 지금도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다른 담당자 분들과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뭐 전기 담당자, 혹은 건축 담당자, 혹은 뭐 센트럴 서플라이 담당자, 이런 분들이랑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센싱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람은 센싱이 안 되고 뭐 차량만 센싱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일 경우는 다른 담당자분들과 협의를 꼭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첫 번째 사항의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 감사를 온라인으로 받았어요. 온라인으로 받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 계신 분이랑 이제 소통을 했는데 영어로 이제 소통을 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감사자가 감사를 할 때에 주요하게 원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궁금해하는 포인트, 혹은 개선해야 되는,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 포인트,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서로 쉐어할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온라인 감사면은 문서 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 감사도 있는데, 이번에 현장 감사를 할 때에 이제 홀로렌즈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홀로렌즈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머리에 헬멧처럼 뒤집어 쓰는데 그 헬멧에 이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면서 보고, 이제 그분이 그 헬멧 같은 홀로렌즈에 이제 이어폰이랑 마이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동하고, 또 보고 싶은 거는 가까이 확대해서 보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언택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홀로렌즈라는 걸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터득해 놔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처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공장 같은 경우는 홀로렌즈를 사용해서 같이 이제 뭐 팀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미팅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뭐 다른 공장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 회사 핸드폰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카메라로 팀즈에 같이 접속을 해갖고 이제 현장 확인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어떤 툴, 테크놀로지 이런 거에도 좀 익숙해져야지 앞으로도 원활히 이런 온라인 현장 감사에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조금 민감한 내용인데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대응이에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아무래도 이것은 회사에서 다칠 수는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업무에 기인한 것이다, 업무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무슨 업무를 하다가 막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뭐 어디가 찢어지거나 눈에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부적으로 이것이 이제 업무에 기인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11가지 근골격계 유해 요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그 사람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작업을 했는데 그게 뭐 몇 킬로짜리였고 어떤 자세였고, 그 다음에 그 동작을 할 때 뭐 몇 분, 몇 초의 시간이 걸리고 총 뭐 몇 회를 했고, 그래서 뭐 총 뭐 예를 들면은 60회를 2초간 반복해서는 뭐 120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한 다음에 11가지 유해 요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이 된다면 물론 이제 산재로 이제 뭐 가할 수 있겠죠. 이게 그분이 이제 3일 이상의 휴업을 했다면. 근데 이제 회사에서 업무에 기인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냐를 우리 안전관리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사자가 수긍을 할 수 없다, 나는 회사에서 다친 게 명확하다, 업무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개인이 신청을 하겠죠. 정확하게는 그 상황에서는 이제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그것을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근로복지공단에서 그것을 이제 접수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확인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어떤 논쟁의 소지가 있다, 판단하기 애매하다 그러면 뭐 심의위원회라는 걸 이제 또 해서 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제 현장 확인하고 이것저것 뭐 상황을 조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승인이 될 수도 있고 불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승인이 된다면은 이제 또 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복잡하니까 얘기하진 않고, 만약에 이제 신청해서 승인이 됐어요. 승인이 되면은 이제 그건 어쨌든
그 근로복지공단의 어떤 요양급여, 휴업급여에 대해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자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승인된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30일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건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누가 봐도 회사에서 다친 거다. 그리고 뭐 휴업이 3일 이상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산업재해 조사표를 30일 이내에 작성해서 관할 노동부에 제출을 할 텐데, 이것처럼 이 애매한 상황, 특히 근로교육계 부담 작업일 경우, 근로교육계 상해일 경우는 애매하죠. 이런 경우일 때는 이제 결국에는 근로자가,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근로자가 이제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하고 그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 나면은 그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을 하게 된다. 그 이후에 팔로업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개선하고 개선 다 완료됐다라는 어떤 증빙을 또 남겨야 되겠죠. 그렇게 1년의 업무가 흘러간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근로계 부담 작업에 대해서 회사에서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유해요인 조사 3년마다 잘 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떤 개선 대책을 세워서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작업자들에 대해서 뭐 어떤 안전교육을 했는지, 관련 교육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증빙으로 조금 남겨져 있어야지 대처가 원활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했던 3가지 업무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업무 차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예, 제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혹은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고, 또 제가 또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저도 좀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